그 사이에 도대체 돈이 얼마나 쌓였나 이렇게 봤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똑똑한 소비 이야기 똑소리입니다.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대체로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일 텐데 사는 것도 사는 건데 버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. 화장이 지우는 게 중요하듯이요. 그래서 옷은 너무 새 건데 유행이 지나서 못 입는 옷, 그리고 또 살이 너무 쪘다거나 체형 변화로 인해서 못 입는 옷, 그냥 버리기는 아까운 거, 그거를 똑똑하게 버리는 방법을 오늘 총 3가지 알려드릴 거예요. 버리면서 또 뭔가 얻는 방법, 지금부터 함께 해보세요. 흔한 방법 말고 특이한 거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.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리는 똑똑한 옷 버리는 방법은 바로 클로젯 쉐어입니다. 어플이에요. 어플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을 클로젯, 그 옷장을 쉐어, 공유를 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어플입니다. 제가 앞서서 돈 버는 방법에서 공유 주차장, 모두의 주차장 소개해드린 적 있잖아요. 주차장 공유하면서 돈 버는 방법이었는데 이건 똑같이 내 옷장에 있는 옷을 공유하면서 돈을 버는 겁니다. 이 클로젯 쉐어를 보시면은 사용을 할 수도 있고, 그러니까 내가 옷을 렌트해서 빌려서 입을 수가 있습니다. 비싼 명품, 몇백짜리 명품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몇만, 5만원, 10만원 이런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빌려서 입을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이런 옷은 매일매일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무슨 특별한 날이 있다거나 이럴 때 한 번쯤은 빌려 쓰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옷을 버리는 방법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한번 공유를 해봤거든요. 여기에서 쭉 들어가 보니까 옷을 아무 옷이나 다 보낸다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요, 여기에서 취급하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플에 보시면은 브랜드들이 쫙 써 있어요. 혹은 나이키면 나이키 이렇게 썼을 때 거기에 아래에 나오지 않으면은 안 받아주는 옷입니다. 그래서 옷을 보낸다고 했을 때 다 받아주는 게 아니어서 이게 그쪽에서 취급하는 옷인가 아닌가, 이 부분을 먼저 좀 체크를 하시고, 그리고 나서 저는 브랜드는 다 체크를 해서 한 15벌가량을 보냈어요. 그래서 이거 보내는 과정에서도 내가 어플에다가 미리 신청을 하면은 거기서 옷박스를 보내줍니다. 옷박스에 넣어놓으면 수거해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. 이것도 옷을 보내는 데는 돈이 전혀 들지 않아요. 그리고 제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, 신청을 하고 그 옷박스 받고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잖아요. 빨리 버리고 싶어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택배박스 아무거나 거기에다가 깔끔하게 그냥 예쁘게 다 포장을 해가지고 집 앞에 내놨어요. 그리고 거기 어플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돼요. 제가 한 박스 몇 벌, 몇 시에 수거 요청 이렇게 하면 집 앞에다가 딱 놔두면 알아서 수거를 해 가세요. 요것도 옷을 보내는 데는 일단은 무료라는 얘기입니다. 제가 대부분 보낸 옷들은 몇 번 입지 않은 옷들이고요. 브랜드로는 여러 가지였어요. 모조 에스핀도 있었고, 나이스클럽, 폴로도 있었고요. 케빈 클라인, 나이키, 이런 종류별로 다 여기에서 취급하는 브랜드로 체크를 해서 보냈습니다. 제 기준에서는 다 굉장히 보풀도 없고 깨끗한 깔끔한 옷들이었어요. 제가 여기 영상이 있죠. 이게 제가 그때 당시에 포장할 때 그 영상을 이렇게 찍어 놨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있잖아요. 제가 옷을 한 10대벌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그쪽 업체에서 받아준 옷이 단 2벌이었어요. 2벌. 제 주변에도 이거를 해본 분들이 계시는데 인터넷 아마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. 이 클로젯 쉐어에서 제가 옷을 보낸다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옷을 다 이렇게 취합을 하더라고요. 첫 번째 난관, 첫 번째 허들이 그거예요. 그 업체에서 과연 내 옷을 받아줄 것이냐 안 받아줄 것이냐. 대체로는 한 80%는 안 받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저도 10대벌 보냈는데 그 중에서 딱 2벌을 받아줘가지고요. 그리고 그 이후에 옷을 기증하시겠습니까? 아니면 다시 받으실래요? 라고 했을 때 저는 다 제가 옷을 받았어요. 대체로 새 옷이어가지고 다 받았습니다. 받아가지고 옷 상태를 다시 체크를 해봤는데 무슨 기준인지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이것보다 더 좋은 브랜드들도 있었고 했는데도 어떤 기준인지 모르게 일단은 2개의 옷이 오케이가 됐습니다. 이 옷을 맡긴 지 거의 한 반년이 넘었어요. 6개월이 넘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함께 좀 보시죠. 보시면은 지금 2벌이 들어가 있는데
한 벌은 원피스고 그 다음에 한 벌은 캐주얼하게 입는 약간 축구 유니폼 같은 옷이에요. 그런데 그 중에서 원피스 같은 경우는 지금 대여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. 이것도 제가 설정한 건 아닙니다. 여기에다가 캐주얼한 옷 같은 경우는 대여하고 중고 판매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사이에 도대체 돈이 얼마나 쌓였나 이렇게 봤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. 원피스는 한 번도 렌트가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0원이고요. 그리고 이 캐주얼 옷은 렌트가 되긴 됐었나봐요. 그래서 350원을 제가 벌었습니다. 이게 무슨 일인가요? 물론 사실 저는 이 옷들이 있어도 안 입을 옷들이었어요. 그래서 어떤 어플인가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보냈는데 사실 그 결과는 조금은 실망스럽습니다. 그래서 이 어플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옷이 없어도 되시는 분들, 아니면은 내가 몇 번 빌리면서 거기에 서비스를 좀 활용을 해보신 분들, 이런 분들은 같이 공유도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걸로 돈을 벌겠다 하는 거는 비추. 근데 안 쓰는 옷을 어찌됐든 간에 또 공유도 하면서 활용도 할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. 여기서 맹점이 있는데요. 내가 옷을 빌려줘 놓고서 그걸 갖다가 바로 이렇게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. 기본적으로 맡기면은요, 6개월인가 그게 의무적으로 맡겨놔야 되는 기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이번 여름에는 이 옷을 꼭 입어야 돼 하시는 분들은 또 맡기시면 안 됩니다. 거기에 좀 세세하게 써 있으니까 그 조건들도 보시면서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. 두 번째 방법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가장 추천드리는데요. 기증도 하고 연말정산 혜택도 받고 아름다운 가게에 보내는 겁니다. 저는 이번에도 아름다운 가게에 한 3박스 정도 보냈거든요. 아름다운 가게 같은 경우는 옷뿐만 아니라 일부 가전제품이나 생활용품 같은 경우도 수거해 가요. 홈페이지에 보면은 어떤 것들은 수거가 되고 안 되는지 친절하게 써 있으니까 이 부분 보시면 좋고요. 그리고 3박스 이상이면은 수거를 해 갑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서비스를 꼭 쓰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. 왜냐면은 제가 재작년엔가 옷을 저는 사실 좋은 마음으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꽤 많이 들고 매장을 갔어요. 근데 그 매장에서는 연말 즈음 되니까 다들 너도나도 기장하겠다고 막 와서 창고에 보관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. 한 군데는 안 받아줬고요. 그리고 또 다른 매장에 갔더니 영업시간이 다 됐다고. 그래서 문 앞까지 갔다가 맡기지를 못했어요.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저는 아름다운 가게에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옷을 맡기는 거는 저는 비추. 게다가 특히 연말에는 더더욱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. 그래서 연말에는 비추. 그런데 연중에 좀 한가하실 때 이때 좀 가서 맡기는 거는 괜찮은데요.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모아두세요. 3박스 이상이면은 집에 수거하러 옵니다. 이 3박스가 또 어느 정도 규격이 있거든요. 이 우체국 박스로 거기에 중짜 사이즈만한 그냥 한 요만하다고 제가 사진을 여기다 올려놓을게요. 이 규격 사이즈 박스로 한 3박스 정도 되면은 수거를 해간다고 하시는데 박스가 사실 없을 때도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박스 2개에다가 큰 이런 좀 질긴 비닐봉투 같은 거 그렇게 해가지고 3박스를 이번에 보냈습니다. 옷 2박스 하고요. 커피포트 하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보내고 애초에 접수를 할 때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시겠습니까? 라는 란이 있어요. 거기에다가 자신의 핸드폰 번호만 넣으시면은 자동적으로 기부를 한 것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이 되고요. 그리고 이메일이라든지 핸드폰으로도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. 앞서서 말씀드린 클로젯 쉐어처럼 옷 상태가 좋고 나쁘고를 따져서 이것에 따라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건 아니래요.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개수에 따라서 얼마인지 딱 책정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물론 많은 돈은 아닙니다. 저는 뭐 청바지랑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30개 안팎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이번에는 한 6만 원 정도가 됐고요. 지난해 말에도 이 정도 보냈었던 것 같은데 무슨 차이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.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12만 원가량 기부금 영수증이 돼서 연말정산에서도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크게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부도 하면서 저한테도 작게나마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. 게다가 포장만 해놓으면 알아서 수거도 해가니까요. 크게 신경 쓸 일도 없겠죠? 마지막 3번째 방법입니다. 당근행입니다. 당근을 파세요. 이 방법을 추천드리는 분들은요. 일단
나는 그냥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, 옷 상태 너무 괜찮다 하시는 분들, 조금이라도 돈을 버시려면은 당근에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런데 비추하는 분들도 있어요. 이것저것 신경 쓰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당근에 보내시면 안 됩니다. 왜냐면은 저도 해봤는데 당근이 은근 신경 쓸 게 많습니다. 개인적인 경험으로 저는 당근 마켓에서 안 좋았던 경험들이 좀 있어가지고요. 예를 들어서 터무니없이 가격을 깎아달라고 한다거나, 혹은 안 깎아줬을 때에 막말을 퍼붓는다거나, 혹은 자리에 갔는데 약속 시간에 딱 도착을 했는데 노쇼, 그냥 연락이 없는 거예요.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몰상식한 경험들을 전 실제로 겪어가지고 사실 추천드리진 않아요. 근데 저 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겠죠. 뭐 당근에서 굉장히 중고 거래를 활발하게 하면서 거기에서 서로 윈윈하는 아나바다 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. 그래서 당근에 대한 기억이 좋다, 그리고 나는 이 정도의 번거로움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당근에 보내세요. 그런데 당근을 이렇게 쭉 보면은 옷을 팔 때 브랜드가 굉장히 좋아서 레어템이거나, 아니면 사진이 굉장히 잘 찍거나, 아니면 굉장히 싸거나, 이 세 가지더라고요. 제품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, 내가 버릴 이 옷들은 거기에 적합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당근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똑똑한 소비만큼이나 중요한 똑똑한 버리기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. 첫 번째로는 클로젯쉐어라는 어플을 통해서 공유를 하면서 돈을 버는 방법, 두 번째로는 아름다운 가게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부를 하는 방법, 세 번째로는 당근마켓에서 어느 정도의 실리를 추구하는 방법, 이렇게 세 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. 이 내용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저는 좀 더 똑똑한 소비를 위한 정보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. 안녕!